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연우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 결혼이 왜? 저기 그게 말이야. 연우야, 혹시 또 결혼 미루자는 말이야? 제가 잔뜩 흥분한 채 연우를 쏘아봤습니다. 연우와 저는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내내 사귀던 사이였어요. 그렇게 둘이 사귄 지 6년 가까이 되었고 둘 다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했기에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연우가 결혼 이야기는 안 꺼내는 거니? 니들 만난 지 6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글쎄, 곧 얘기 나오겠지.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해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는 하나라도 빨리 결혼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다 큰 자식 둘 다 그러고 있으니 엄마 속이 답답하지 않겠어? 근데 재촉하려면 내가 아니라 오빠를 재촉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을 해도 오빠가 먼저 해야 하는 거잖아. 지금 네가 엄마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오빠가 결혼을 어떻게 해?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엄마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넌 연우가 있잖아. 연우랑 니들 사귄 지가 얼만데 왜 아직 결혼 얘기가 없느냐 그 말이야. 너 그러다가 누가 연우 낚아채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너한테 연우는 아주 가분한 사람이잖니?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아니 무슨 엄마가 딸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엄마가 틀린 말 했니? 연우가 인물부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 거기다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니. 그러니까 너 진짜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야. 전에도 연우네 회사 여직원 한 명이 연우한테 들이댄 적도 있었다며. 그 여직원 얼굴도 엄청 예뻤다고 네가 그랬잖아. 우리 연우가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그렇고 말고 연우는 항상 일편단심인 그런 지조 있는 남자거든. 너 그러다가 언젠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여자가 들이대면 남자들은 다들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니까 연우 단속 잘해. 아니 빨리 결혼할 생각을 해. 엄마가 우리 연우를 너무 띄엄띄엄 봤구나. 연우네 아버지만 봐도 그 집안은 절대 그런 집안이 아니야. 평생을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잖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님 납골당에 꼭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도 엄마는 니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연우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진짜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그래야 안심도 되고. 연우와 제가 사귄 지 6년 가까이 되었었기에 종종 우리 부모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연우가 워낙 착하고 숭둥숭둥해서 부모님께선 연우를 참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엄마의 말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져 갔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연우는 최고의 신랑감이었거든요. 회사 여직원들이 들이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한 번은 모델 뺨치게 생긴 여직원 한 명이 황당한 짓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날은 회사가 일찍 끝나서 연우네 회사 근처에서 연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나간 여직원이 퇴근 후 저를 만나러 오던 연우의 뒤를 밟았던 모양이었어요. 연우가 제 앞에 앉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여직원이 연우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연우의 팔짱을 낀 적도 있었어요. 그 여자의 행동에 저보다 연우가 더욱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세화씨,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며 그 여자를 세게 밀쳐버리는 바람에 그 여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적도 있었거든요. 연우씨, 제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저 연우씨 좋아한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저기 세화씨, 제가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연우씨,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저기요, 전 우리 민지 말고 아무도 여자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세화씨가 이러면 이럴수록 소름 끼치니까요. 민지야, 우리 나가자. 연우가 제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저기 연우씨,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하필 그런 오징어 같은 여자랑 사귀냔 말이에요. 나보다 잘나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 여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우에게 다시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우가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들더니 그 여자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감히 내 여자한테 그딴 소리를 해? 화장만 덕지덕지 쳐바르고 진한 향수만 뿌리고 다니면 남자들이 다 넘어올 줄 알았나 본데 넌 우리 민지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 알기나 해? 연우가 울고 있던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쏘아붙인 채 저를 끌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날 카페 밖으로 나온 연우가 처음으로 욕설 비스무리한 말을 했었는데요. 형편없는 또라이. 연우야, 너도 그런 말 할 줄 알아? 아니 그렇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 나 결혼할 사람 있으니까 관심 끄라고. 근데도 저러잖아. 쟤 말이야 진짜 많이 이상하다니까. 며칠 전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식사하고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마셨거든? 근데 그날도 내 옆에 앉아서 내 손금을 봐주겠다고 자꾸 내 손을 만지더라고. 그때도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입을 삐죽거리더니 내가 마시던 커피를 마시더라니까? 뭐? 커피잔에 있던 커피를? 그래, 내가 마시던 그 빨대로 막 마셨다니까?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얼굴에 확 부어버리려다 참았어. 진짜 이상한 또라이라니까? 연우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근데 연우 너 때문에 오늘 나 완전 오징어 됐다. 나보고 오징어라고 하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 그니까 우리 빨리 결혼하자니까. 설마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사실 너도 속마음은 오징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하긴 뭐 오징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연우 왕자님 나랑 결혼 좀 하자. 비록 내가 오징어지만 평생 널 책임져 줄게. 민지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야. 그니까 그게 뭐냐고. 왜 자꾸 결혼을 미루냐고. 제가 연우를 재촉했지만 연우는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우가 제게 결혼하자고 아주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며 제게 반지를 건넸고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채 그 반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날 연우가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를 잡으며 결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 난 무조건 결혼할 거야. 만약에 네가 또 결혼 미루자고 하면 네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걸로 알게. 민지야, 흥분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말을 하던 연우가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민지야,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못한 말? 그게 뭔데? 내가 전에 얼핏 말은 했었잖아. 우리 엄마 말이야. 연우가 말끝을 흐리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잠깐 사이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연우는 엄마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했어요.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죄인 마냥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부터 글썽였으니까요. 그런 연우가 먼저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우리 상견례 해야 하잖아. 그렇지, 결혼하려면 상견례부터 해야지.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 안 하고 바로 결혼식 하면 안 되겠지? 너희 부모님께 큰 신뢰가 되겠지? 상견례를 안 하고? 글쎄, 난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 말을 듣던 연우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우야, 왜 그러는데? 그게 말이야. 연우가 다시 말끝을 흐렸어요. 연우야,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는 건 말이야. 네 좋은 모습만 보고 그러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혹여나 너한테 슬픈 일 그리고 아픈 일 그런 것도 다 알고 싶어. 굳이 나한테 그렇게 숨길 필요 없어. 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넌 내게 항상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에 대해 너한테 처음으로 말했던 거니까. 그래, 맞아. 그니까 나한테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돼. 알았어. 그게 말이야. 내가 너한테 전에도 얼핏 말했었잖아. 우리 아버지 성격이 좀 특이하다는 거. 응, 그건 나도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나 상견례 날 이상한 소리나 하진 않을까 하고 말이야. 저번에 아버지 만날 때 너랑 일도 좀 있었고. 그날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신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도 알다시피 예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셔서 그날 너 보고 좀 놀라신 것 같아. 왜 그런 말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아마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그때 그건 내가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느라 철 결핍성 빈혈이 와서 그런 건데. 지금은 나 진짜 괜찮아. 너도 봤잖아. 그 뒤에는 그런 적 없는 거. 그건 나도 잘 알지. 근데 아버지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시나 봐. 그럼 나 어떡해? 난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엄청 다이어트 한 건데 차라리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말걸. 그러게 내가 뭘 하겠어. 우리 아버지는 마른 것보다 건강한 걸 좋아하신다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다이어트까지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어.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 애가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를 쳐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하필 빈혈이 와서 갑자기 그럴 줄 알았느냐 말이야. 제가 울상을 지은 채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암튼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좀 많으셔. 아니 그렇다고 상견례를 안 할 순 없잖아. 어떡하지?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혹시나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연우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몇 달 전에 정말 어렵게 연우 아버님을 만나 뵀는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살이 쪘었는데 첫인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짧은 기간 동안 조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우 말로는 아버님께서는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잘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내내 쉐이크만 먹다가 그날은 좀 많이 먹게 되었는데 그게 체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이어트 하면서 빈혈까지 왔었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제가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채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았어요. 놀란 연우와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급히 근처 병원으로 갔다는데요. 의사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아버님께서 바로 양미간을 찌푸리신 채 가버리셨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시아버님께 제대로 찍힌 모양새가 되었답니다. 특히나 연우와 아버님 사이가 평소에도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더욱 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연우와 한동안 대화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뒤에도 쭉 연우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우네 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 만나던 날 제가 쓰러지기 전 연락처는 주고받았었거든요. 민지씨,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네, 아버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민지씨 회사 근처로 내가 갈게요. 근데 우리 연우한테는 나 만나는 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연우한테는 따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구는 아버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날이랑은 많이 달라 보이네요. 그날은 얼굴도 창백한 게 좀 그랬는데.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 빈혈이 왔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건강에 예민한지 민지씨도 잘 알고 있죠? 네, 연우한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난 우리 연우랑 민지씨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해요. 민지씨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네? 저기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저 지금은 빈혈 아니거든요. 그날 이후 잘 치료해서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난 영 찜찜해서 말이에요. 우리 연우랑 결혼하는 건 안 말릴 테니 애는 낳지 마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그건 연우랑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조심스레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거참 고집 한번 세네. 어디서 골라도 저랑 똑같은 애를 골라서는. 아버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대로 나가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는 급히 뒤를 따라 나갔는데요. 둘이 결혼을 하던 말던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요. 근데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마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아버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연우 말처럼 아버님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분인 듯 했거든요. 그 뒤 어렵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는 결혼식 내내 잔뜩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결혼식 날까지 시아버님께서 그렇듯 잔뜩 인상을 쓰고 계셨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아버지 자리가 왜 저래?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안 좋은 모양인데? 아이고, 딱 봐도 모르겠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결혼식 날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게 뭐람?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 부모님 표정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결혼식은 잘 끝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아버님께 인사를 갔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우리를 반기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지 말거라. 서로 자주 봐서 좋을 것도 없고. 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온 우리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미운 건 알겠는데 민지한테는 저한테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주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오면 되는 건데 왜 찾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해? 너 그만큼 키워주고 결혼시켜줬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알았어요.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 안 보고 살면 오히려 맘 편히 살 수 있어요. 민지야, 가자. 그렇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괜히 와서 구박만 받고 이게 뭐냐고. 연우가, 아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다시피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긴 뭘 찾아와. 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허투루 들었냐? 됐으니까 찾아오지 말거라. 나도 이제는 좀 편히 살자꾸나. 걱정 마세요. 다시는 안 찾아올 거니까. 남편이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야, 아버님께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 그렇잖아. 신혼여행 다녀와서 며느리가 첫 인사를 왔는데 맛있는 밥은 못 챙겨줄 망정이지 꼭 말을 저렇게 해야 하냐고. 내가 이래서 오기 싫다고 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날 원망하고 계신다니까. 난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기야, 그래도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자기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난 아버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보자.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 앞으로 아버지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래도 자식이라고는 자기 하나뿐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했던 모양으로 남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아버님 댁에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간혹가다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시아버님께서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난감했던 것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시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좋겠다며 부럽다고 할 정도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인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님과 남편 사이가 더욱 악화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밑반찬을 만들어줘서 집에 가지고 와서 퇴근한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식탁에 차려진 반찬을 보던 남편 입에서 한마디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오? 이거 간장 진미채 볶음이네? 어떻게 알았어? 진미채 볶음은 대부분 빨강색이잖아. 근데 이건 간장으로 볶은 건데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네? 자기도 간장 진미채 볶음 좋아해? 아니,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 아버님께서? 제가 놀란 채 외쳤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난히도 간장으로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나 어릴 때 말이야, 우리 집 근처 시장 앞에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서 반찬을 많이 사서 가지고 오곤 하셨거든.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 고추장 진미채 볶음 말고 간장으로 볶은 건 없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는데 말이야, 며칠 후에 가니까 그 사장님이 간장으로 볶아놨더라고. 그날 그 진미채만 넣고 식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야.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 한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셨는데, 네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 아니구나. 뭔가 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생일날이 시어머님 제삿날이 되는 거네요. 그랬기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은 제대로 된 생일상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역국 대신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해부터는 남편 생일날마다 우리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어요. 엄마가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을 먹던 남편이 목이 메인 채 흐느끼기도 했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두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왔고 제가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거길 뭐하러 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님께서 그냥 하는 소리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어떡해. 가족이라고는 아버님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사실 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님 자주 만나뵈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제가 남편을 억지로 끌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제게 끌려가긴 했지만 남편도 싫은 눈치는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께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참 말 안 들어 처먹는구나.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니. 죄송해요 아버님. 오늘이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밥이나 한 끼 같이 할까 하고 왔어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얼른 밥상 차릴게요.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건데 생일은 뭔 놈의 생일을 챙긴다는 거냐? 그러게요. 그치만 기 빠진 날인데 식사 같이 하고 케이크 촛불은 불어야죠. 시아버님의 퉁퉁거리는 말투를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당신도 얼른 와. 그냥 됐다는데도 참 귀찮게 하는구나. 시아버님께서 투덜거리시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은 그런 눈치셨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으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는데요. 아니 이 반찬은 뭐냐? 제가 미리 집에서 만들어 온 건데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치만 엄청 노력한 거니까 제발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버님, 제가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요리에 영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미채 볶음 연습하느라 진미채를 몇 봉지나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진짜 꿈에서도 진미채가 절 노려봤다니깐요. 먹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진미채가 아주 무서운 음식이더라고요. 진미채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 제 농담에 시아버님께서 처음으로 피식 웃어주셨어요. 근데 이 간장 진미채는 웬만해서 맛내기 힘들었을 텐데. 라며 시아버님께서 간장 진미채를 입안으로 넣으셨는데요. 네가 대체 이걸 어떻게? 아버님 어때요? 맛이 좀 괜찮아요? 저 진짜 노력 많이 한 거니까 제발 맛있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진미채 만드는 연습만 일주일 넘게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회사 직원들이 제 몸에서 간장 들인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맛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잔뜩 긴장한 채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맛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눈물까지 흘리시면 제가 너무 난감하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네? 그 말뜻은 맛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맛이 없다는 건가요? 이거 네 스스로 만든 거냐? 아니요. 저기 그게 사실은 남편 외할머님께 배웠습니다. 뭐? 외할머니? 당신이 외할머니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어? 시아버님만큼이나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기 그게 말이야. 사실 우리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나 혼자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촬영하시는 분한테 잠시 나가달라고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당신 외할머님이셨어.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결혼식 날 외할머니께서 오셨단 말이야? 난 따로 연락도 안 했는데. 외할머니께서 아버님이랑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손에 꽤 많은 돈까지 지워주셨어. 물론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는 거다 하고 받아줘요.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엄청 예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우 잘 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손주 많이 웃게 좀 해줘요. 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연락처를 물어봤어. 그럼 주말마다 처갓집에 간다고 하고 혼자 나갔던 게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던 거였어? 그게 외할머니께서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괜히 잘 살고 있는 당신이랑 아버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우 결혼식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모르겠네. 저기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할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어머님 납골당에 매달 오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외할머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납골당에 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납골당에 우리 청첩장이 붙어있더래요. 그랬구만. 그걸 보셨구만. 네 엄마가 그렇게 된 건 그 누구 잘못도 아닌데 마치 나 혼자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살았구나.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하고 난 뒤 의사가 뱃속에 있던 남편을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집까지 나갔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께서 엄청 다투셨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외할머님께서 시아버님을 말리셨다네요. 뱃속에 태동까지 다 느껴졌는데 그걸 어찌 포기하겠나. 나도 알아듣게 얘긴 했네만 말을 듣질 않아. 그럼 장모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두겠다 그 말입니까? 장모님도 엄마잖아요. 딸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엄마니까 하는 말일세. 엄마는 절대 자식을 포기 못한다네. 자네 말처럼 나도 우리 딸이 먼저야. 손주고 보고 다 포기하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장모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전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니 제발 말려주세요. 시아버님께서 무릎까지 꿇고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분만실로 가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에게 속삭였다고 했으니까요. 여보, 만약에 말이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무조건 우리 아이를 선택해야 해. 그리고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기 잘 부탁해. 결혼까지 잘 시키고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와. 그럼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줄게. 하지만 의사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태어나고 난 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뒤 시아버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참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 자식이 예쁘지 않은 아빠가 어딨겠냐. 근데 널 볼 때마다 네 엄마가 떠올랐어. 네 엄마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내 전부였다 그 말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너도 미웠고 말리지 않은 네 외할머니도 미웠다. 시아버님께서 흐느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시아버님 옆에 앉히고는 안아드려 라고 속삭였는데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식사하자꾸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해서 좋구나. 며느라 정말 고맙다.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혹시 진미채 맛은 어때요? 이게 말이죠, 제가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식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요, 맛있다. 아주 맛있어. 진미채뿐만 아니라 감자조림, 어묵볶음 다 맛있어. 정말요? 진짜죠?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군요. 요리로 칭찬을 듣다니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어요.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야겠어요. 제가 요리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비웃었거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고요. 어쩜 딸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을까요? 시아버님의 칭찬에 제가 잔뜩 신이 난 채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안사돈한테 꼭 전화 거라. 지금껏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었다고. 진짜요? 아버님, 저 그 말 녹음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안 되긴 왜 안 돼? 내가 100번도 더 해줄 수 있다. 아주 맛있다.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웃던 시아버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네 엄마랑 내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 어렵게 살았다. 어느 날은 반찬이 없었던 모양인데 네 외갓집에 가서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왔더구나. 근데 집에 변변한 양념도 없으니 네 엄마가 간장 하나만으로 음식을 만들어냈거든. 아마도 네 외할머니가 간장 요리를 잘 해줬던 모양이더구나. 둘 다 한참 배고플 때였으니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그때 참 맛있었어. 그리고 오늘 반찬에서도 그 맛이 나는구나. 그날 시아버님과 남편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는 정말 좋아지게 되었어요. 저도 오며 가며 시아버님께 음식을 해다 드리며 더욱 잘 지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되었는데요. 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제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몸이 안 좋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 그리고 이건 여자들한테 좋은 거라고 하니 꼭 챙겨 먹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시어머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이 생각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시아버님께서 불이 나게 전화를 하셔서 건강에 대해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하물며 출산 날에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병실로 올라왔더니 두 사람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부모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는데요. 누가 보면 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애 낳은 줄 알겠다. 어쩌면 앉은 채로 저리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니? 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현재는 제가 둘째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신답니다.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에 남편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난 아버지 혀가 저렇게 짧은지 처음 알았잖아.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혀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손주들과 지내다 보니 시아버님께서 완벽할 정도로 우리 애들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할머님까지 모시고 시어머님 납골당에 갔는데요. 여보, 이 정도면 나 잘해낸 거지? 나 칭찬해줄 거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한 사람만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랑꾼인 우리 시아버님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